요지의 어두운 과거 이야기의 절반을 읽은 소녀들은 요지가 한 남자를 죽였고 그를 보호할 부모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으며 사치에 따르면 그는 그 사건의 희생자였습니다. 아마네는 여전히 유지의 여동생 카즈키를 미니버스제로 죽게 내버려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미치루는 유지가 주인에게 맡겨져 비교적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미코는 자신의 삶이 전혀 즐겁지 않다고 그녀를 수정했다. 마키나도 자신이 얼마나 더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유미코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읽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한편 제이비의 사무실에서 제이비는 유지에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만둔 곳에서 계속했다. 회상이 계속되고 병원에서 제이비가 그녀에게 요지를 돌봐야 한다고 상기시켰을 때 아사코의 태도에 짜증이 났다. 그러자 아사코는 제이비가 가혹하게 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의 머리를 때리며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에 유지에게 병원에서 퇴원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사코는 그에게 그녀가 신이라고 말했다. 아사코는 그를 그녀의 오두막으로 데려간 후 목욕을 하기 위해 유지의 셔츠를 벗었다. 그러나 제이비는 그의 몸이 상처와 흉터로 뒤덮인 것을 보고 아사코는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제이비에게 그들 모두를 위해 음식이나 그녀를 위한 맥주 2잔 그리고 약간의 술을 사오라고 말했다. 그를 위한 옷. 점심을 먹고 있는 요지, 그러나 그의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요지는 보지 않고 탁자 위에 있던 파리를 손으로 죽였다. 그러다가 죽은 파리를 보고 기가 막히게 반응해 결국 토해했다. 밤이 되고 유지가 잠든 사이 여자들은 유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사코는 그녀에게 그녀가 목욕을 하는 동안 요지가 2발의 총상을 입고 칼날에 찔렸고 끝없는 흉터와 타박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코가 맥주 한 캔을 더 마시려고 할 때 제이비는 실제로 그녀에게서 맥주를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비는 그들이 그를 죽이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사코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신으로서 그녀는 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파리를 보고 기가 막히게 반응해 결국 토해했다. 밤이 되고 유지가 잠든 사이 여자들은 유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사코는 그녀에게 그녀가 목욕을 하는 동안 요지가 2발의 총상을 입고 칼날에 찔렸고 끝없는 흉터와 타박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코가 맥주 한 캔을 더 마시려고 할 때 제이비는 실제로 그녀에게서 맥주를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비는 그들이 그를 죽이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사코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신으로서 그녀는 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파리를 보고 기가 막히게 반응해 결국 토해했다. 밤이 되고 유지가 잠든 사이 여자들은 유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사코는 그녀에게 그녀가 목욕을 하는 동안 요지가 2발의 총상을 입고 칼날에 찔렸고 끝없는 흉터와 타박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코가 맥주 한 캔을 더 마시려고 할 때 제이비는 실제로 그녀에게서 맥주를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비는 그들이 그를 죽이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사코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신으로서 그녀는 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코가 맥주 한 캔을 더 마시려고 할 때 제이비는 실제로 그녀에게서 맥주를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비는 그들이 그를 죽이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사코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신으로서 그녀는 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코가 맥주 한 캔을 더 마시려고 할 때 제이비는 실제로 그녀에게서 맥주를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비는 그들이 그를 죽이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사코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신으로서 그녀는 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사코는 요지가 만든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고 했지만 그는 먹기를 거부하고 제이비가 그를 구하기 위해 아사코가 그를 가혹하게 대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이비는 아사코가 만든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특별한 죽입니다. 그리고 아사코가 그녀에게 죽에 사슴 황천을 넣었다고 말하자 제이비는 혐오감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고 그녀는 아사코가 형편없는 요리사임을 깨닫고 그것을 흘려보냈습니다. 이후 제이비는 유지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였다. 이후 두 사람은 요지가 강아지를 만나면서 외출을 했고 아사코는 요지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존이라고 부르자 이제부터 그 강아지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강아지는 여자아이임이 밝혀진다.
류지가 단과 캐치볼을 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그가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이비는 아사코가 은퇴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자 분노했다. 그러나 제이비는 자신이 여전히 서즐리 기반이 되는 간첩임을 상기시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아사코는 그녀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녀의 또 다른 이유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나빠져서 더 이상 극단적인 장거리 명사수가 될 수 있는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퇴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울 수도 있고 미국 사냥학교의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코가 갈 때마다 그녀는 류지를 그녀와 함께 데려갈 것입니다. 밤에 아사코는 잔이 그를 위로할 때까지 무언가에 대해 울면서 별을 바라보던 밖에 있는 류지를 발견하기 위해 깨어났습니다. 제이비는 자신이 여전히 서즐리 기초 역할을 하는 간첩임을 상기시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아사코는 그녀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녀의 또 다른 이유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나빠져서 더 이상 극단적인 장거리 명사수가 될 수 있는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퇴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울 수도 있고 미국 사냥학교의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코가 갈 때마다 그녀는 류지를 그녀와 함께 데려갈 것입니다. 밤에 아사코는 잔이 그를 위로할 때까지 무언가에 대해 울면서 별을 바라보던 밖에 있는 류지를 발견하기 위해 깨어났습니다. 제이비는 자신이 여전히 서즐리 기초 역할을 하는 간첩임을 상기시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아사코는 그녀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녀의 또 다른 이유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나빠져서 더 이상 극단적인 장거리 명사수가 될 수 있는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퇴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울 수도 있고 미국 사냥학교의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코가 갈 때마다 그녀는 류지를 그녀와 함께 데려갈 것입니다. 밤에 아사코는 잔이 그를 위로할 때까지 무언가에 대해 울면서 별을 바라보던 밖에 있는 류지를 발견하기 위해 깨어났습니다. 아사코는 그녀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녀의 또 다른 이유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나빠져서 더 이상 극단적인 장거리 명사수가 될 수 있는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퇴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울 수도 있고 미국 사냥학교의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코가 갈 때마다 그녀는 류지를 그녀와 함께 데려갈 것입니다. 밤에 아사코는 잔이 그를 위로할 때까지 무언가에 대해 울면서 별을 바라보던 밖에 있는 류지를 발견하기 위해 깨어났습니다. 아사코는 그녀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녀의 또 다른 이유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나빠져서 더 이상 극단적인 장거리 명사수가 될 수 있는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퇴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울 수도 있고 미국 사냥학교의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코가 갈 때마다 그녀는 류지를 그녀와 함께 데려갈 것입니다. 밤에 아사코는 잔이 그를 위로할 때까지 무언가에 대해 울면서 별을 바라보던 밖에 있는 류지를 발견하기 위해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퇴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울 수도 있고 미국 사냥학교의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코가 갈 때마다 그녀는 류지를 그녀와 함께 데려갈 것입니다. 밤에 아사코는 잔이 그를 위로할 때까지 무언가에 대해 울면서 별을 바라보던 밖에 있는 류지를 발견하기 위해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퇴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울 수도 있고 미국 사냥학교의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코가 갈 때마다 그녀는 류지를 그녀와 함께 데려갈 것입니다. 밤에 아사코는 잔이 그를 위로할 때까지 무언가에 대해 울면서 별을 바라보던 밖에 있는 류지를 발견하기 위해 깨어났습니다. 다음날 제이비가 떠난 후 유지는 아사코의 지시에 따라 숲속을 달리고 있었고 조는 그를 따라갔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그를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찼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힘만 사용하지 말고 상황이 어려울 때 머리를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존을 불렀고 그래서 그녀는 아사코에게 달려가 다리를 물어뜯었지만 아사코는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을이 시작되자 아사코는 류지에게 속도가 그를 초등학교에서 유명하게 만들 것, 그의 힘이 중학교에서 유명하게 할 것, 그의 두뇌가 그를 고등학교에서 유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원했다. 모든 책을 읽으십시오. 밤이 되면 아사코는 담배를 피우면서 총을 닦는 총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류지에게 자신이 일본계 미국인 통합 반테러 조직인 센트럴 인텔리전스 언드 리서치 세컨드를 의미하는 서재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적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사코는 류지가 히스 아질로 울캠프에 있는 동안 이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촬영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녀는 그가 저격총으로 멀리서 깡통을 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총알을 쏘았지만 빗나갔다. 그는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바위에서 캔을 성공적으로 쐈습니다. 그 후 아사코는 그에게 9029라는 조합 코드를 주면서 큰 검은색 케이스인 상품을 줍니다. 류지는 케이스를 열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M24SWS, 특별한 종류의 저격총이었습니다. 보관하는 것은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가르친 모든 수업에 대해 류지는 아사코를 마스터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겨울 동안 아사코는 류지에게 JB가 이것들을 가지고 사냥을 가도록 보낸 250리티 등록 네이토탄을 류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캠핑을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가 사슴을 쏘길 원했지만 사슴이 그를 쳐다보았을 때 사슴이 도망가는 바람에 쏘지 못했습니다. 아사코는 사슴을 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약간 실망한다. 나중에 아사코의 오두막으로 돌아온 류지는 거실에서 엉망이 된 것을 목격하고 부엌에서 야생 회색 곰을 보았습니다. 류지가 저격총을 가지러 아사코의 방으로 달려가 거실로 달려가는 동안 곰은 존을 물고 죽여버린다. 류지가 곰을 쏘려고 했을 때 곰이장과 함께 도망가는 동안 그의 겁쟁이는 그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지는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총과 칼을 들고 존의 핏자국과 곰의 발자국을 따라 곰의 뒤를 쫓았다. 그는 곰을 쏘려고 했지만 곰이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를 듣고 그를 따라가자 눈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총에 흙을 묻힌 유지는 칼로 곰을 찌르려고 했지만 손에서 칼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곰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유지는 히슬리 말을 사용하여 죽여라고 막대기로 곰의 왼쪽 눈을 찔렀습니다. 그런 다음 유지는 마침내 곰을 죽일 수 있도록 나무를 쳐서 총에서 흙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마리의 새끼를 보았고 그 곰이 자기의 어미이고 그것이 존을 그들에게 먹일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다시 토한 후 총을 발사하여 아마 새끼들이 잔을 먹고 있는 동안 새끼들을 죽였을 것이고 아사코는 숲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존의 옷깃을 잡고 돌아온 유지는 아사코에게 곰을 죽일 수 없다고 말했고 자신이 약하고 쓸모없다는 사실에 울기 시작했다. 곰이 자신의 어미라는 사실을 깨닫고 존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다시 토한 후 총을 발사하여 아마 새끼들이 잔을 먹고 있는 동안 새끼들을 죽였을 것이고 아사코는 숲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존의 옷깃을 잡고 돌아온 유지는 아사코에게 곰을 죽일 수 없다고 말했고 자신이 약하고 쓸모없다는 사실에 울기 시작했다. 곰이 자신의 어미라는 사실을 깨닫고 존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다시 토한 후 총을 발사하여 아마 새끼들이 잔을 먹고 있는 동안 새끼들을 죽였을 것이고 아사코는 숲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존의 옷깃을 잡고 돌아온 유지는 아사코에게 곰을 죽일 수 없다고 말했고 자신이 약하고 쓸모없다는 사실에 울기 시작했다. 해가 질 무렵 유지는 존의 옷깃을 묶고 존을 위해 무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사코에게 자신이 겁쟁이가 되는 것이 지겹고 그녀처럼 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며 히스가 그를 살인기계로 만들었다는 그의 정신적 감시에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코는 여전히 그를 벌레도 죽이지 못하는 겁쟁이로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잘 훈련된 남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옛날에 전쟁이 있었고 한 장교가 한때 한 사람이 10명을 죽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시대에 지금은 1인 19조로 시민 10명의 목숨을 구하는 대신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는 반남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5명의 시민만 구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유지는 그를 죽이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결정합니다.